네, 오늘 바꿔볼 습관 바로 계단 오르기입니다. 매일 줄여보자,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우리 박태원 아나운서가 울상이었잖아요. 네, 오늘은 우리가 해보자, 늘려보자 이런 습관인데요. 네. 건강을 위해서 계단 오르기를 추천하신 이유가 있나요, 장 교수님? 이유가 있죠. 저희가 이제 운동이라는 보통 유산소 운동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유산소 운동만큼 중요한 게 사실 근력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걷거나 뭐 뛰거나 하는 유산소 운동 플러스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이 조화가 돼야지 올바른 운동이 되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분들이 생각보다 이 두 가지 다 안 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데에서 한국 성인이 어떻게 생활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지를 조사를 했거든요. 봤더니 우리나라 성인 중에서 유산소 운동하시는 분이 50%가 안 돼요. 44.9%밖에 안 되잖아요. 남자분들이 조금 더 많고 여자분들은 조금 더 떨어지고요. 네. 자, 문제는 저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운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더 저 수치가 떨어집니다. 운동을 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거기서 근력 운동하시는 분은 45%도 안 돼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근육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각종 성인병 늘어나게 되고요. 성인병 플러스 노화도 더 심해지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 바로 이 계단 오르기가 되겠습니다. 당장 이 계단 오르기부터 마중물처럼 시작을 해야지 다른 운동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당장 오늘부터라도 저 계단 오르기 운동을 시작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노화를 대비해서 우리가 재테크 열심히 하는데 네. 근육테크, 근테크도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계단 오르기의 핵심 장점을 모아봤습니다. 네. 5가지나 있더라고요. 네, 그 첫 번째가 구부정한 외형인데요. 저도 느껴요. 나이 드니까 약간 이렇게 등이 굽고 허리도 이렇게 맞아요. 굽어져요. 맞아요. 네, 아직 모르지 뭘 맞아요예요. 아직 꼿꼿한데.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네. 저도 걱정이에요. 좋아요.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네. 구부정한 외형 어떻게 바뀌냐. 척추를 강화시켜서 좀 세워주는 건가요, 장 교수님? 네, 이게 왜 척추를 강화시켜 주냐면요. 이제 계단 오를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는데 그중에 보통 엉덩이 근육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엉덩이 근육을 쓰게 되면은 이제 이 골반에서 척추가 이렇게 올라가는 역할을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척추가 이렇게 고추 세워지게 되죠. 자, 그 상황에서 저렇게 척추 기립근 같은 경우에도 자극이 되기 때문에 척추가 좀 더 똑바로 서 있게 됩니다. 근데 저렇게 척추가 서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저렇게 척추가 서 있기만 되면 이렇게 막 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앞쪽에서 잡아주는 저런 이제 앞쪽에서도 돌지 않게끔 잡아주는 저런 코어 근육이 중요한데 계단 오르기를 하게 되면 저런 코어 근육도 같이 강화가 됩니다. 복근 같은 경우도 같이 강화가 되고요. 일단 엉덩이 근육으로 척추를 세워주고 코어 근육으로 단단하게 돌지 않게끔 잡아주니까 척추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코어 근육 네. 강화시키는 운동이 따라하기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안 했거든요. 네. 계단 오르기로 할 수 있네요. 오르세요, 제발 좀. 제가 그렇게 오르라고 하는데도 엘리베이터도 왠지 공짜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 전기요금 나갑니다. 아까운 전기요금. 제가 체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볼게요. 숨차고 답답한 가슴. 이제 어르신들이 말할 때도 숨이 차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계신데 계단 오르기를 하면요. 심장이 강화됩니다. 심장에도 좋군요, 오 교수님. 예, 심장과 폐 강화는 현대인의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죠. 이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이 계단 오르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계단 이렇게 오르기 시작할 때 큰 근육들이 움직이거든요. 저기 코어 근육 말씀 주셨죠. 네. 그러다 보면 여기에 산소나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산소나 영양소를 갖다가 그 근육에 보내주려고 그러면은 심장과 폐가 기능을 잘해서 저기에 산소가 이렇게 가는 모습이 보이죠? 영양소가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가도록 심장과 폐가 역할을 해주면은 심장 기능도 안 쓰면은 점점 퇴화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쓰고 나면은 또 약간 숨자가쁘게 운동을 하다 보면 이게 강화가 돼서 나중에 심혈관 질환이나 뇌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비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놀랍네요. 네. 근데 세 번째는 전 정말 놀랐어요. 사실 무릎 아프다고 어르신들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면 예. 계단 오르기를 추천하길 좀 머뭇거렸는데 맞아요. 걷기만 해도 아픈 무릎이 여기 왜 써 있는 걸까요? 자, 무릎 관절을 네. 보호해준대요. 오히려? 이거 보호한다고. 혹시 과장 아니에요, 장 교수님? 아까 척추랑 비슷한 얘기예요. 척추에 근육이 필요한 것처럼 무릎도 이게 이제 올바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주위에 근육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릎 관절을 주로 보호하는 근육들이 이제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그런 대퇴사두근, 아니면 허벅지 뒤쪽에 있는 이런 햄스트링 근육,
아니면 더 이렇게 좀 더 내려가 대퇴사두근이고요. 뒤쪽에 있는 이런 햄스트링 근육이라든지 더 내려가서 있는 이런 근육들이 있어야 저렇게 무릎이 구부러졌다가 펴졌다 할 때 올바르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저런 근육이 약하게 되면은 올바르게 움직이지를 못하면서 근육이 조금씩 갈려나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계단 올라가면서 저는 종아리에 있는 근육들, 그다음에 허벅지에 있는 근육들이 강화가 돼야지 그러니까 무릎이 더 이상 상하지 않게끔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그러면은 계단 오르기만 그러냐? 아니죠. 걷기를 해도 뛰기를 해도 다 저런 근육들이 자극이 되기는 해요. 다만 문제는 무릎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걷기나 뛰기를 하게 되면 조금씩 이 수명이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어요. 계단 오르기는 안 줄어드느냐? 계단 오르기도 줄어들기는 하죠, 상대적으로.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무릎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브레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움직일 때 브레이크 역할을 담당하는 게 무릎 관절이고요. 네. 그다음에 엔진 역할을 하는 건 무릎에 있는 근육이에요. 우리가 계단을 올라간다는 건요. 우리가 대관령 고갯길을 이렇게 운전해서 올라가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고갯길을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엔진은 많이 쓰지만 브레이크 거의 안 밟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가는 거는 상대적으로 무릎 관절에는 부담이 덜하고 근육은 자극을 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내려갈 때는 브레이크를 많이 밟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올라갈 때는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 신기하네요. 그걸 이제 반대로 하시는 분이 제 옆에 계시거든요.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올 때는 계단 이용하시는데 반대로. 덜 힘들어서 그렇게 네. 했는데 네. 이 무릎이 소모품이라는 게 저 너무 그러니까요. 충격적이고 이게 맞습니다.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할게요. 네. 네. 자, 이어서 네 번째는요. 공개를 하면 오늘 아마 대한민국의 계단에 다들 줄 서 계실 거예요. 네. 계단을 네. 줄여준다고요? 합병증이 무서운 만성질환 뭔지 감이 오시죠? 계단 오르기를 하면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진짜? 교수님 짚어주시죠. 이 당뇨병 환자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당뇨병에 이 운동을 하면 좋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이 근육 중에 제일 많이 키워야 될 게 하지에 있는 근육입니다. 네. 방금 전에 그림에 나왔듯이. 근데 이 하지 근육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혈당이나 산소를 쓰는데 이 혈당들 굉장히 많이 쓰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많이 쓰는 이 조직에서 제대로 이게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심해지면은 사실은 그 당뇨병이나 이런 질병으로 많이 생기고 당뇨병의 합병증도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죠. 실제적으로 이 근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당뇨병의 위험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연구를 해봤는데요. 네. 근감소증에서 근육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 무려 당뇨병의 위험이 4배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잘 유지하시고 계단 오르기 운동은 아주 큰 근육들을 많이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에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남았는데요. 네. 이거 공개되면 저 KBS 계단 앞에서 대기 번호표 발행을 하려고. 점점표까지. 줄이 너무 길어. 네. 대기 시간 30분 막 이럴 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노년의 네. 공포예요. 저도 노년에. 이것만은 걸리고 싶지 않아요. 네. 모든 질병 가운데. 뭘까요? 바로 치매. 예방해준대요. 계단이요? 놀라운데요? 네, 놀랍죠. 네. 한번 저기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이 계단을 오르게 되면은 이제 심장이 여러 기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심장이 기능을 하다 보면은 내려가는 혈액 순환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다음 뇌 세포들이 많이 활성화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 제 심장이 기능이 좋아지니까 혈액을 이제 잘 뿜어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뇌에 가면은 이 혈액이 여러 가지 영양소라든지 산소 같은 걸 굉장히 잘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이 되는 데다가 염증 자체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경도 치매는 전반적으로 한 28%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알츠하이머 질환은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최대 50%까지 위험이 상승할 수 있는데 운동을 안 하고 근감소증이 생기면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우리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만병통치약이나 마찬가지네요. 자, 그렇다면 이 계단 오르기 종합을 해서 장성호 교수님, 운동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계단 오르기가 생각보다 체중 감소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보통 한 계단, 그러니까 한 층 정도 오르게 되면 7칼로리에서 10칼로리 정도 소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층을 오른다 그러면 100칼로리가 소모가 되는 거죠. 에이, 그게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지 모르겠는데
100칼로리 쓰려고 하면은 우리가 30분 이상 걸어야 됩니다. 즉 30분 걷는 거와 마찬가지로 10층만 올라가도 소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소모하는 에너지가 걷기에 2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추가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거랑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기의 몸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기르는 데도 중요해요. 즉 요새 뭐 이슈가 많이 된 낙상을 예방하라는 데도 이게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모든 낙상을 예방하는 운동은 다 낙상을 유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균형 감각이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단 오르기를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고요.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단 오를 때 꼭 좋은 운동화 사용하셔야 되고 난간 같은 거 잡으면서 올라가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